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경제학을 담당한 신경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될 강의는 뭐냐면 바로 제2시대를 위한 경제학 압축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축 이론 강의만 진행되느냐? 아닙니다. 최신 기출까지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2시생들이 경제학 부담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이 강의로도 충분히 저는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심화 강의를 다 들었는데 아직 기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 있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신 5개년 기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교재는 어떤 거냐? 교재는 아주 얇아요. 얇지만 우리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수 경제학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로 진행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강의 진행 방식은 각 챕터별로 요약 강의가 진행되면 그 챕터 이제 요약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최신 기출, 5개년 기출을 문제를 풀고 다시 그 다음 챕터 이론 요약 강의 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최신 기출 5개년 건데 아주 우리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또 한 번 나오면 다시는 나오지 않은 그런 일회성 문제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와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법칙이 나와 있죠.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주의할 점 뭐다? 량이다. 량. 우리 그 수요와 수요량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요것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것을 이렇게 그리면, 자, 만약에 한 개당 2,000원이면 자, 이 가격은 한 단위당 가격이에요.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를 산 게 아니라 살 거야 계획이고요. 한 개당 1,000원이면 20개 산 게 아니라 살 거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느 특정한 가격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요 곡선상의 하나하나의 점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이면 10개, 1,000원이면 20개 모든 가격책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곡선상의 변화예요. 수요가 변하는 것은 뭐야? 곡선 자체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림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곡선상의 변화와 곡선 자체의 변화를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x제와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x제의 수요량한테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해당 제와의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득도 있을 것이고요. 또 관련 제와의 가격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도, 선호도 같은 게 있겠죠. 그 expectation,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광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도 있겠죠.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x제의 수요량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변수를 다 고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경제이론은 어떠한 경제 현상도 다 2차원 평면상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해당 제와의 가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세미콜론 찍고요.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변수들은 분명 모형 내부에 있단 말이야. 모형 내부에 있어서 내생 변수는 맞지만 함수를 구성할 때, 그런데 뭐야? 외생 변수 처리해요. 그러니까 모형 밖에 있는 변수가 외생 변수가 되는 거고요. 모형 내부에 있는 변수가 내생 변수가 되는데 사실은 모형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생 변수지만 외생 변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표상에 있는 독립 변수 있죠. 이 좌표상에 있는 독립 변수, 이 가격 있죠. 이 좌표상에 있는 독립 변수가 바로 내생 변수다. 그럼 내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곡선상의 변화예요. 그런데 모형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 변수 처리된 이러한 변수들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의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곡선상의 변화기 때문에 점이 이동하는 거야. 점이
하나의 점을 수요량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요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뭐 소득, 관련재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 전체가 변해서 수요가 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이제 위배되는 재화가 있죠. 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 비싸면 더 사겠죠. 수요가 상호 의존적인 경우, 뭐 이럴 때 그렇고요. 자, 기펜제는 원인이 달라요. 이거 우리 뭐 가격 변화, 열등제죠. 열등제인데 가격 변화의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그런 재화를 우리는 기펜제라고 해요. 열등제 일종이죠. 이건 우리는 뭐야?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할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뭐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수학에서는 x축에다 독립변 쓰죠. 우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x, y 해갖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x가 1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x가 독립변수야. 그런데 수요 곡선에서는 뭐야? 가격축이 독립변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가격 먼저 읽으셔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렇게 축이 바뀌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경제학자 처음으로 이러한 수요 곡선을 그렸던 경제학자가 뭐야? 마샬이에요. 마샬이에요. 근데 마샬은 수학자에서 수학자. 자기가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곡선 뭐야? 독립변수, 종속변수 몰라서 뒤집어 까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샬은 Q를 독립변수로 그렸어요. 자, 그런데 현대 경제학은 왈라스를 추종해. 그 왈라스는 독립변수가 P예요, P. 그래서 뭐야? 결국은 어떤 거냐면 수요 곡선의 형태는 그대로 마샬 형태를 쓰고 현대 경제학에서는 뭐야? 왈라스 이론을 추종하는 거예요. 왈라스는 가격을 독립변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까져 있는 거예요, 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학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있어요. 룰 뭐냐? 가격 변수가 독립변수죠. 가격 변수가 독립변수일 때는 뭐야? y축에다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야? 노동시장의 가격이 뭐죠? 임금 아닙니까? 임금 노동량. 그리고 우리 뭐 금융시장의 가격이 뭐죠? 이자율이야,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 하고요, 투자, 저축, 이게 독립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가격이 뭘까? 환율이죠, 환율. exchange rate, 환율, 외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네 가지 그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X축의 독립변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좌표를 읽을 때는 어떤 게 독립변수인지 항상 고려해서 읽으셔야 된다. 그걸 모르면 막 자기 모습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건 가격 먼저 읽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있죠.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면 10개를 살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소비자는 뭐냐면 10개를 구입할 때 한 개당 2,000원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자 한다, 적은 돈을 지불하고자 한다. 적은 돈을 지불하고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최대한이라는 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요 수요 곡선을 높이는 결국 뭐냐면 가격이죠, 가격. 그런데 수요 곡선 높이기 때문에 디맨드 프라이스, 수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다? 자,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 살 거야. 그럼 10개를 구입할 때 이 소비자는 한 개당 나는 최대한 2,000원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증가를. 자, 우리가 뭐부터 읽었어요? 가격 먼저 읽었죠. 누가 그렇게 읽었을까? 그렇죠. 가격이 독립변수, 왈라스 경제학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저는 뭐부터 읽었어요? 수요량부터 읽었어. 누가? 우리 마샬 교수님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해됐죠? 그러면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진다? 한계의 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한계의 체감하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죠.
요 수요 곡선은 한계 효용 곡선과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 효용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족감은. 그래서 효용, 요 만족감 있죠? 이 효용, 요 만족감을 뭘로? 실제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거야. 원으로 환산한 걸 뭐라고 그래? 편익이란 표현을 써요. 베너핏. 그쵸? 그래서 얘는 한계 효용 곡선과 모양은 일치하지만 효용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거 한계 편익 MB 곡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수요 법칙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강조 드린 게 뭐냐? 바로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뭐죠? 요거죠, 가격이죠? 요 녀석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곡선상의 변화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B에서 A로 수요량이 감소한다. 곡선상의 변화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제 변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도 보통 설명을 하죠. 뭐냐면 자, 동일한 가격하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증가한 거죠. 사고자 하는 양이 줄었어요. 수요 감소한 거죠. 그런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같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것도 옳겠죠. 자, 수요 곡선이 좌측 갔어. 그럼 얘는 뭐야? 수요 곡선 우하향하니까 하방으로 이동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수준에서는 만족할 때야 이게 동일해지지만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틀어진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예전에 우리 회계사 문제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 봐보세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이 X축이 양이란 말이야. X축이. 그럼 증가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오른쪽 간 거야. 수평이 오른쪽 가도 그대로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뭐야? 오른쪽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 자, 소비자한테 너 살 때마다 내가 한 개당 100원씩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한 개당 100원 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그 재화를 구입할 때 1,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보조금 준다며. 그럼 이제 1,100원까지 낼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올라간 거죠.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출제자가 잘못 출제한 거지. 그래서 수요 곡선은 수평이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땡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다. 위로 올라갔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맞죠?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수평이 수요 곡선 오른쪽 가에 증가하거든. 이게 X축 양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맞아 안 맞아? 오른쪽. 맞아요. 근데 보조금 지급했다. 수요 곡선 오른쪽 가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 수직이 위로 올라가도 그대로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때는 뭐냐면 바로 X축 Y축이기 때문에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어졌다고 가정한 이 변수들은 외생 변수 처리됐어요. 이 변수들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곡선 자체가 변동을 하겠죠.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소득이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정상제, 감소한다. 열등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도 중립하고 독립 혼동하시면 안 돼요. 중립은 뭐야? 중간이야, 중간.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수요가 변동이 없는 거. 독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독립이 된다고요. 그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또 정상제를 상급제, 열등제, 하급제라는 표현도 써요. 이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제 가격 어떻게 암기했어요? 대뿔 보마, 대뿔 보마. 대체 관계는 플러스, 보완 관계 마이너스.
자, 그래서 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자, YJ 가격이 있고요. 자, XJY 수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관계 먼저 볼까요? 자, 콜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콜라 대신 사이다 먹겠죠. 사이다 수요가 증가하겠죠. 콜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콜라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 많이 먹을 거니까 사이다 안 먹겠죠. 사이다 수요 감소해. 자, 우리 같이 움직여.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뭐야? 양의 관계다. 대뿔 이렇게 한다고요. 대뿔.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어. 자동차 수요 감소해. 휘발유 가격 하락했어. 자동차 수요 증가합니다. 자, 보완관계야. 보완관계. 마이너스. 그래서 대뿔보마 대뿔보마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대뿔보마 대뿔보마 대뿔보마. 자, 대 크잖아. 플러스 보완 작잖아. 마이너스. 일단 대충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뿔보마 대뿔보마.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관련제와의 가격 있죠. 이 관련제와의 가격은 왜 변동을 했을까?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공급의 변화예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 관련제 가격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관련제 가격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자, YJ 가격이 있고요. 자, YJ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YJ 수요 곡선입니다. 자, YJ 수요 곡선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리고요, XJ 가격 하고요, XJ 수요 이렇게 있어요. XJ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럼 얘가 콜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사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 경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콜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콜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 해당 제와의 가격이기 때문에 곡선 상의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콜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콜라의 무엇이 감소합니까? 무엇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얘는 곡선 상의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콜라 덜 먹어. 대신 사이다 먹겠죠. 자, 사이다의 입장에서는 해당 제와 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얘가 수요선 전체가 오른쪽 간다. 요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콜라 가격이 왜 올라갔습니까? 콜라 가격이 왜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공급이 감소해서 그 얘기예요. 공급의 변화는 가격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했잖아. 공급이 이렇게 콜라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 이동한 거야.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만약에 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수요가 변동을 해요. 수요가 이렇게 수요가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얘는 뭐야? 공급 곡선 상의 변화가 돼요. 수요가 변하면 공급 곡선 상의 변화. 그러면 공급 곡선 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을 적용을 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변했다. 이렇게 공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 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중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조류독감이 발생돼요. 조류독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결국은 이게 곡선상의 변화와 곡선 자체의 변화를 혼동한 것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조류독감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닭고기 먹어 안 먹어? 안 먹겠죠. 그럼 닭고기 수요가 만약에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닭고기 대신 뭐 먹어? 돼지고기 먹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자, 그게 맞아. 닭고기 조류독감 때문에 닭고기 안 먹은 사람들이 그럼 다시 돼지고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걸 혼동해 갖고 이제 봐보세요. 닭고기 수요 감소에 그러면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밧줄이 떨어져? 그럼 닭고기를 또 많이 먹어.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닭고기 수요량이 증가를 해. 수요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요. 그럼 이제 뭐야? 대뿔 보마 적용해갖고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신 돼지고기를 이제 안 먹을 거야. 닭고기 많이 먹을 거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 그래갖고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든다. 맞아 안 맞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아니 존호독감 발생을 하면 닭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 닭고기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뿔이니까 같이 움직여. 감소했어? 얘도 감소해. 이렇게.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요거 틀려요. 자 그럼 자 봐. 조로독감 발생을 해서 닭고기 수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닭고기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닭고기 수요량이 증가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곡선상의 변화와 곡선 자체 변화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자기 모습을 빠진 거예요. 봐보세요. 얘가 어떤 현상이냐면 수요가 이렇게 있죠. 공급 있죠. 공급 있어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한 거예요. 수요가. 그렇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한 거야.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 거죠. 왜? 조로독감 때문에.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최초의 이 균형 가격 하에서 이제 닭고기 시장에 초과 공급 발생하겠죠. 초과 공급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면 이제 닭고기를 많이 먹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닭고기 싸지면 더 많이 먹겠지. 단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또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공급량이 또 줄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균형점이 성립하게 되는데 봐. 수요는 이만큼 감소를 했죠. 수요는 요만큼 감소를 했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요량은 요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수요량의 증가보다 커요.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량은 줄어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를 해왔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뿔보마로 적용을 할 때 그 관련제 가격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의 변화, 즉 수요 곡선 상의 변화가 되니까 얘는 수요 곡선 상의 변화, 얘는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수요 곡선 상의 변화가 되려면 공급이 변화를 해야 돼요. 공급이.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또 예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요 녀석 있잖아요. 여기 기펜제. 그럼 기펜제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겠죠. 기펜제는 수요에 부터 유배되는 재화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이게 기펜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 오히려 콜라 소비량이 증가해. 그럼 사이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뿔보마를 적용을 할 때 우리 그 관련제 가격의 변화 있죠. 이 관련제 가격의 변화가 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수요의 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그 가격의 변화는 곡선상의 변화가 돼야 되니까 공급의 변화에 의한 곡선상의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독립이야. 자, 중립은 뭐라고? 중간. 중립이 중간이고 독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관련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 이외의 요인들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자, 또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의 가격이 뛸 것 같으면 뭐 할까? 미리 사재기 하겠죠. 사재기, 가수요.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별 수요, 시장 수요. 자, 개별 수요, 시장 수요는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게 주어져요.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자,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나란히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무엇에 직면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 사고자 하는 양이 다른 거야. 사고자 하는 양이. 다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 달라요. 그럼 이 가격하에서 A라는 소비자는 요만큼을 구입하고자 하고요. B라는 소비자는 요만큼을 지불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요만큼을 사고자 하는 거죠. 자, 이 가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은 요만큼을 사고자 하고요. B는 요만큼을 사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수평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 수요수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이 직면해 있고 사고자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수요수는 개별 수요수를 수평으로 더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자, 역수요 함수가 P는 100-10QA가 있고 자, P는 100-5QB가 있다고 합시다. 시장 사람 두 사람이야. 오케이. 두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P는 똑같죠? P에는 PAB가 없죠. 왜? 모든 사람 동일한 가격이 직면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달라? Q가 달라. 그래서 Q에 QB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걸 더할 때 이렇게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더하면 얘는 P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 A라는 사람의 수요곡선과 B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이 있으면 얘는 P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더하는 거야. 그럼 더 가팔라집니다. 공공재 케이스가 이렇게 그리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 수요를 계산해라. 그럼 얘를 Q로 바꿔서 더해야 된다. Q로 이렇게 QA는 10 빼기 0.1P. 자, QB는 20 빼기 0.2P.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 다음에 더하죠. 더하는데 또 주의할 점. EQ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라는 사람의 수요량과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을 더한 게 시장 전체의 수요 새로운 Q가 되는 거고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30-0.3P 이렇게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수요 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 시장 수요를 구해라. 그러면 이 녀석을 Q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지금 A란 이러한 수요 함수가 있어요. 100-Q 이러한 수요 함수가 있는데 똑같은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2명 있어요. 2명 이렇게. 그러면 딱 보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100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이렇게. 그런데 우리 수평으로 더해야 돼. 수평으로. 그러면 100원일 때는 0개죠. 0개를 2배도 0개죠. 공짜일 때 100개죠. 얘를 2번 더하면 200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P로 정리된 역수요 함수일 때는 이러한 사람이 2명이다. 그럼 무조건 P의 절편은 뭐한다? 똑같아요. P의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더 2배로 더 완만해지니까 요 수요곡선의 기울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돼. 2분의 1을 요렇게 이해됐죠? 그 만약에 이게 3명이다. 그럼 가격축의 절편은 무조건 같고 여기에다 요 기울기란 말이야. 요 기울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n명이다. n분의 1을 곱하시면 돼.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역수요 함수가 아니라 원래 수요 함수 이렇게 주어졌어. 100-P로 주어졌어. 자, 이게 2명이다. 이제 2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Q로 정리되어 있으면 얘를 2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번 이렇게 더하는 거야. 더하는데 자, EQ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Q 하면 안 되고 A라는 사람의 수요, B라는 사람의 수요를 더한 게 새로운 수요 하고 여기가 200-2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나오면 5번 더할 거예요? 아니죠. 5번 더하는 것은 5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 곱해. 그래서 단 5를 곱할 때 오른쪽에도 5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3명 할까요? 여기도 똑같이. 그럼 얘가 3명이다. 3명이면 얘를 3번 어떻게 더해? 3을 3번 더하는 것은 3을 곱한 거니까 오른쪽에도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300-3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3을 곱하라 했더니 양쪽 다 곱하는 거야.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해갖고 교수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 도드럽혀 다시 도드럽혀 나눠져요. 당연히 나눠지지. 여기 양쪽 3 곱하면 오른쪽에도 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만. 자, 그럼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연습 뭐냐? 만약 역수요 함수가 주어졌어요. 제가 50-3분의 5 Q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5명 있어요. 그럼 시장 수요 구하세요.
자, 역수요함수 주어졌습니다. 무조건 가격 축의 절편은 같아요. 자, 기울기에다 뭐 곱해? 5분의 1을 곱하는 거 5분의 1을. 이해됐죠? 역수요함수 주어지면 절편 같고 여기다 5분을 곱하니까 3분의 1 Q가 되겠죠. 자, 만약에 Q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얘가 또 50 마이너스 5분의 2P 이렇게 주어졌다. 자, Q로 줬어. Q로 줬어. 이게 5명이다. 자, 그러면 얘를 5번 더하는 거야. 5번 더하면서 5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Q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에다 5를 곱해요. 그럼 얘가 250 마이너스 2P 이렇게 바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뭐냐? 가격 축의 절편이 다른 케이스예요. 저것도 우리 회계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수요곡선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수요곡선 10, 2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A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이고요. 자, B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0, 여기가 10 해갖고 얘는 B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수요를 계산해라. 그럼 뭐야? 단순하게 수평 더하면 안 된다. 구간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 10원부터 20원까지는 뭐야? A라는 사람의 수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수요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B의 수요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10원 이하일 때는 A, B 모두 다 수요하겠죠. 그때만 수평으로 합한 거야. 이렇게 완만해질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판단하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우리 공급 들어갈게요. 공급. 자, 마찬가지로요. 자, 우리가 어느 생산자가 어느 특정 가격 하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그걸 뭐라고 해? 공급량. 공급량은 공급곡선의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요. 모든 가격책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공급곡선 전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변하고 공급량이 변하는 공급곡선 상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하게 되면 공급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일단 대충 공급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얘도 한 개당 가격입니다. 한 개당 1,000원이면 생산자는 10개를 팔 거야. 한 개당 2,000원이면 20개를 팔 거야. 이해됐죠? 한 개당 2,000원이면 20개를 팔 거야. 이런 계획을 다 연결한 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거 누구야? 왈라스. 자, 현대경제학은 왈라스 경제를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이를 잘 봐보세요. 만약 한 개당 2,000원일 때 20개를 팔 거야.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20개를 팔 때 한 개당 2,000원은 받아야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산자는 많은 돈을 받고자 한다, 적은 돈을 받고자 한다. 많은 돈을 받고자 하니까 우리 뭐야?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최소한. 그래서 결국은 이 높이가 뭐예요? 가격이죠.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은 공급 곡선의 높이야. 그래서 얘를 서플라이 프라이스, 공급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공급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자, 공급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간다?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을 일치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조업 중단 좀 P가 A보다 큰 MC 곡선인데 그래서 이게 공급곡선은 뭐야? 한계 비용 곡선,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 비용 곡선. 그래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체증하죠. 왜 한계 비용이 체증할까? 왜 한계 비용이 체증합니까?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죠. 우리 생산과 비용의 쌍대 관계 알고 있죠? 그래서 한계 비용 뭐야? W 나누기 MPL이죠. MPL. 이건 도출과정 생략합니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다. 임금이 올라간 거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 있죠. 자, 이걸 자꾸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자,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주의할 점.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공급 곡선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자, 그럼 뭐야? 이걸 이렇게 더 완만하게 해갖고 자, 공급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공급 감소입니다. 감소. 주의하시라고 이거. 야, 위로 올라갔다 증가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이 X축이 양이야, 양.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간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좌측 간 겁니다. 우상향하니까. 그래서 좌측이 공급이 감소에 감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야? 그래서 증가 감소는 오른쪽 왼쪽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표시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임금 있잖아요. 임금. 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한계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자가 바꿔주는 게 올라가니까 공급은 감소할 거고요. 그럼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하는 거고. 자, 기술 진보. 자, 기술 진보가 뭐야? 결국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 만약에 생산성이 향상됐어. 한계 생산성이 기술 진보죠. 그럼 한계 비용은 떨어져. 이걸 우리가 생산과 비용의 쌍대 관계라고 하죠. 생산을 잘하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고, 생산을 못하면 비용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장기에서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장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규모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그럼 생산함수에서 장기에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를 했다. 생산을 잘해. 평균 비용은 떨어지겠죠. 그때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생산성이 향상되면 자, 분모가 커지니까 한계 비용이 떨어져. 그럼 생산자가 최소한 바꿔주는 금액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기술 진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요. 한계 비용은 생산과 비용 쌍대 관계에서 임금을 노동의 한계 생산을 나눈 거다. 요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는 접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세부가 생산보조금 지금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제 위아래가 이제 혼동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최근에 자꾸 이제 막 종량세 부과, 종가세 부과 같은 게 이게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케이스,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케이스가 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소비자한테 만약에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가격은 올라가요. 보조금은. 소비자는 이제 정부한테 보조금 받으니까 나는 더 낼 용의가 있어. 보조금만큼. 그런데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가격이. 그래서 수요 곡선은 위로 올라가요. 공급 곡선은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하방으로. 자, 조세를 부과했다. 소비자한테 조세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떨어지겠죠. 떨어져요. 자, 생산자한테 조세 부과했다.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무튼 뭐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되는 그런 재화에다 세금 때리는 거 아닙니까? 뭐야, 술, 담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세는 뭔가 양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다 왼쪽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조금 뭐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과소 생산 소비된다고 해서 정부가 뭔가 장려하는 제도죠. 장려.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수요 증가, 생산자도 이렇게 공급 증가 이렇게 오른쪽 한다. 이렇게만 일단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 위아래 헷갈리단 말 헷갈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공급, 시장 공급 이것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역 공급 함수가 주어졌어. 얘가 마이너스 25 더하기 만약에 3분의 5큐 이렇게 주어졌어. 공급 함수가. 자, 이런 동일한 공급 함수를 가진 생산자가 시장에 5명 있다.
자, 시장 공급 구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된다? P는 자, 우리가 항상 뭐야? 무조건 가격 축의 절편은 똑같아. 그래갖고 마이너스 25 하고요. 자, 이 기울기에다 뭐야? 5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뭐야? 3분의 1 Q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냥 공급함수가 주어졌어. 공급함수가 자, 만약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5분의 2P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산자가 5명 있어요. 자, 그러면 Q로 정리되어 있으면 뭐야? 5를 곱해라. 단 오른쪽에는 5를 곱해라. 그러면 이제 Q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2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장 균형의 변화를 볼 텐데, 자, 그 사실은 뭐야? 동시 변화가 시험에 잘 나오죠. 동시 변화. 시장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지열에서 균형이 달성됐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를 했다. 그럼 교차점이 이원으로 바뀌죠. 그럼 확실한 것은 뭡니까?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를 해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 변동폭에 따라서 불확실히 정답이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움직일 때, 자, 요 점이 균형이었어요. 근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하고 공급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원에 달성되겠죠. 그러면 이 재료에서 이원으로 확실한 것은 뭡니까?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을 하죠. 하지만 그 이동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불확실히 정답이야. 불확실히. 예. 그래서 수요 공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그러면 수요 공급은 뭐 모든 경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딱 이와 관련된 문제는 자, 최신 5개년도에서 202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인지. 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쉽게 지금 A, B, C 지금 3명의 지금 소비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수요표를 보게 되면 자, 2,000원일 때는 A는 3개, B는 5개, C는 13개를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 2,000원일 때는 시장 전체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걸 다 더하면 1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4,000원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A는 2개, B는 3개, C는 1개 이렇게 해갖고요. 총 6개를 사고자 하겠죠. 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고요. 근데 공급함수는 어떻게 돼요? 원점을 통한 직선입니다. 공급함수는 원점을 통한 직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이제 2,000원일 때 한번 볼게요. 2,000원일 때 이제 이게 수요량이죠. 수요. 공급량 계산해 보세요. 가격이 이제 2,000원일 때 여기가 500 곱하기 이제 공급량은 500분의 1 곱하기 2,0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개죠, 4개 공급량이. 자, 가격 4,000원이다. 500분의 1 곱하기 4,000이죠. 그럼 여기가 8개가 될 거 아닙니까? 8개가 이렇게 공급량. 그래서 지금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지금 11개의 수요가 존재하고요. 공급량은 4개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몇 개의 초과 수요? 7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은 상승한. 자, 그런데 가격이 4,000원일 때는 어떻게 될까? 4,000원일 때는 수요는 6개고요. 공급이 8개입니다. 이때는 초과 2개만큼의 초과 공급 발생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2,000원일 때 1개의 초과 수요 땡이죠. 7개의 초과 수요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4,000원일 때는 2개의 초과 공급 맞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수요의 법칙을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11개에서 6개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공급함수가 우상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공급의 법칙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점을 지난 공급함수가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과 공급량이 아주 비례적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적이면
공급의 탄력성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원점을 통한 직선이면 공급의 탄력성은 1이 돼요. 기울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은 1이다. 맞는 진술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